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시설 제10강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난 시간에 그 금요일 강의에서 그 잔디 얘기를 하면서 그 읽기 자료 첫 번째 숙제를 드렸죠. 그래서 그 과제를 지금 4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고, 지금 좀 죄송해요. 제가 이 과제가 이게 좀 몰렸죠. 19일 날 하나 있고, 26일 날 또 있죠. 26일 날 그 두 번째 읽기 자료,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자료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있어요. 5월 3일, 5월 3일에, 어, 5월 3일에 그날에 이제 스포츠 시설 방문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주 연속 숙제가 있어서 참 여러분 좀 죄송한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초반에 거의 한 달을 숙제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계속 미루다가는 이제 막판에 왕창 몰리게 돼서 그건 좀 힘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짜증나더라도 참아주시고 숙제를 좀 내주세요. 음,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3주 연속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여러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거에 쓸 수 없잖아요. 뭐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뭐 분량은 다 한 장 이내고요. 예. 첫 번째 숙제는 이제 서술형으로 쓰시면 되는데,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숙제는 약간 표나 이렇게 그 양식을 채우는 식으로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말까지 내셔야 할, 그 19일 말고 26일까지 내셔야 할 읽기 자료 과제를 오늘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17일 강의에서 그 스포츠 시설 방문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숙제가 3주 연속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잊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 시설 유지 관리, 뭐 어떻게 뭐 시설을 관리하고 뭐 감독하고 이런 건데 사실 별로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게. 예. 마지막에 이제 조금 그 지속 가능성, 그 환경 문제,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하고 오늘 뭐 마치도록 하죠. 예, 들어가십시다.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은 예, 시설 관리와 보수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감사라는 게 나오죠. 감사. 감사가 이게 한자로 이제 뜻을 다른 뜻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나오죠. 한자로는 오디트 이렇게 나오죠. 오디트.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더 어렵네. 예, 한자가 보면 여기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 다 읽기는 감사라고 읽습니다. 똑같이. 근데 뜻은 이제 첫 번째 두 개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다르고요. 마지막 한자 두 글자는 완전 다른 뜻이죠. 예. 하나 보시죠, 하나씩. 첫 번째 감사는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감독하고 조사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 감독한다 할 때 감자랑 조사한다 할 때 사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그 감사원이라고 있잖아요. 감사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기구죠. 예. 이 감사원을 이렇게 씁니다. 감사 할 때 그 감사원 할 때 감자 사자를 이렇게 씁니다. 맨 앞에 있는 거. 예. 그런데 이제 감사원 말고도 보통 이제 회사나 이런 데도 다 감사라는 그 직책이 있잖아요. 부서나.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은행이다 그러면은 은행의 감사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뭐 혹시 비리는 없는지 업무상의 뭐 태만이나 뭐 미숙이나 실수는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하고 또 뭐 감사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감사라는 한자를 써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감사지만 뭐 의미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한자를 약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어는 사전을 많이 찾아보죠. 근데 이제 그만큼 한국어는 사전을 안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입니다, 사실. 예. 우리말도 그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거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그때 이제 구별을 하시려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 이게 거기 사전에. 예.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예. 감사.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또 퀴즈를 쓸데없이 한번 드려볼까요, 또? 예. 여러분 아까 감사원 얘기했었죠, 감사원. 예. 감사원장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 국회의원은 4년이고요. 예. 감사원장은 임기 몇 년일까요? 예.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감사원장이니까 예, 임기는 4년이죠. 예. 아재 개그로 또 넘어가는데 진짜예요. 예, 진짜 4년이 임기가. 그러면 감사원장은 또 하나 문제. 감사원장은 연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연임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 감사원장님 전화해가지고 연임 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예. 그럴 때 감사가 바로 여기 한자 세 개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감사합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고맙다는 뜻.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의 감사합니다. 땡큐가 중국어로 쉐쉐잖아요. 쉐쉐. 예. 그 쉐가 이 사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전혀 우리 오늘 수업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됐네요. 감사라는 단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할 때도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시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음, 뭐, 관리 감독을 해야 되죠. 어,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경기장들이나 체육관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다 지자체 소속이잖아요. 지자체 소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하고 관리 업무를 맡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본청에서 감사를 나오겠죠, 가끔. 예,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 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감사를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래밍도 있고 여기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 아시지만 예, 이거 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때 할게요. 예, 벤치마킹. 벤치마크라고 하기도 하고 벤치마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산 편성. 예산도 예, 당연히 큰 시설은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죠. 뭐 인건비뿐만 아니라 뭐 유지 보수비 뭐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전구라든가 이런 거. 예. 뭐 전기나 물 소모량도 많으니까 당연히 요금도 내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직원 관리 당연히 필요하죠. 직원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 서울의 동대문 야구장을 자주 갔거든요. 아주 예. 얼마나 자주 갔냐면은 거의 매일 갔습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자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공단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이건 아니구나. 예. 다 했어 엄마 뭐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런 건 안 했는데 가끔 이제 뭐 밥도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몇 명 안 돼요 그 직원이 야구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뭐 한 3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근하는 직원은 예. 그 밖에 뭐 임시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몇 명 있지만 많지가 않아요 직원이 그렇게. 예. 관리 감독과 평가. 그러니까 뭐 이제 감독을 나와가지고 감사를 나와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뭐 검사하고 평가를 하죠. 어, 매우 훌륭히 일하고 있으니 뭐 상을 주기 바랍니다라든가 어, 너무 업무가 불만족스러우니 뭐 징계를 바랍니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감사를 할 때는 이제 뭘 하냐면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많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업무 수행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 잘해라 뭐 이렇게 그걸 제공을 해야죠. 예. 그냥 와서 깨고 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측정의 효율성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잘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엄한 거 가지고 짚어가지고 막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거 가지고 깨려고 막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예. 여기 업무 수행 개선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그 포인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1997년 3월 달에 예, 무역회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축협 농협 지금은 농협이 됐죠. 이제 근데 축협의 그 무역 그 부서 자회사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그 농기구 뭐 그 축산기구 뭐 사료 이런 거 수입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 뭐 하는 일이 없죠.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처음에는 복사하고 뭐 팩스 보내고 이런 거 하고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고 저녁 때 회식하자 그러면 회식하고 막 뭐 그랬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 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그 선배님이 밥을 계속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아무리 신입사원이지만 맨날 밥을 얻어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가끔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 달 동안은 그냥 얻어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예. 그분이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예. 20년, 25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23년 됐죠? 4년?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많이 혼내주기도 하시고 뭐 많이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런 되게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일하다가 신입사원 때는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냥 그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은 회사의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선배들은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다르게 해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더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느껴서 직접 해보고 결과를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업무 수행 개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냥 뭐 시키는 일만 맨날 하고 예.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이제 항상 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또 사실 윗사람하고 또 잘 맞아야 돼요. 윗사람이 그냥 시키는 거나 해. 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예. 그러면 좀 힘들죠.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이제 선배나 뭐 상사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하여튼간. 예. 다음 장. 시설 유지 관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동대문 야구장의 그 세 분, 이거 뭘 하느냐. 정기적 유지 관리 활동. 그렇죠. 경기장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지, 예, 보는 거죠. 재고 관리. 경기장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뭐 전기, 무슨 뭐 공구라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물건이 제대로 잘 그 관리하고 있는지, 숫자가 맞는지 뭐 이런 거. 예. 그 숫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나죠. 예. 그런 것들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용 시설 보수 이런 건 이제 특히 경기장에서 중요하죠. 그 어떤 전기나 이런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더군다나 그렇죠. 낭비하면 안 되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예. 그리고 뭐 고장난 데가 있으면은 즉시 고쳐야 되고요. 아니면 뭐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뭐 고쳐야 되고. 어떨 때는 뭐 예산이 아직 안 와서 못 고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때 제가 또 보면은 예, 그거 고장난 거 아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동대문 야구장의 그 전광판이 예, 그 오래돼 가지고 예, 이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막 그 전광판이 오작동했습니다. 막 그 글씨가 막 이상하게 깨져서 그 외계어 나오고 막 이랬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동대문 운동장이 해체가 한 2005년쯤 됐는데, 예. 청계천 그 복원하면서 이제 그때 동대문 운동장도 그 부쉈거든요. 그, 그,
부수기 얼마 전에 이제 전광판을 바꿨어요. 제 기억으로.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시설 보수 유지하죠. 그 다음에 시설 관련 자산 구매 시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무슨 필요한 물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전광판 이런 거 굉장히 크고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거를 그 구매는 분명히 뭐 서울시청의 그 무슨 뭐 재무팀이나 이런 구매팀 이런 데서 할 겁니다. 근데 야구장에 그 설치할 시설이니까 당연히 야구장 사람들이 잘 알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거죠. 아, 여기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라든가. 예. 크기는 이 정도여야 되고, 뭐, 글씨가 그 정도면 안 보일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의견들 충분히 낼 수 있죠. 그런 그 의견을 무시하는 조직은 그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가 정권을 행사해서 그냥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거를 산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예. 예. 다음. 시설 보수 관리에 이제 벤치마킹이란 말이 아까 있다고 했었죠. 이게 벤치마킹 혹은 벤치마크라는 게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제 속해 있는 산업의 기준에 비교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어떻게 우리 시설을 운영할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야구장, 동구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구장이 없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그 고척동의 그 키움 히어로스의 현재 구장인 그 고척돔을 지을 때 뭐 제가 그 과정을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그 외국에 있는 많은 경기장들을 참고했겠죠. 예, 공무원들도 직접 가서 보고 예, 건축하는 사람들도 어느 나라에 이런 구장이 있고 어느 나라에 이런 구장이 있는데 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뭐 경기장의 밝기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실내 온도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짓는 거죠. 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약간 재밌는 건데, 예, 그렇죠. 이게 좀 뭐랄까 한때 이제 그 교복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복을 다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겨울철에 이제 동복 교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제 학생들이 추우니까 뭘 입었어요? 그 노스페이스 그 패딩을 입었잖아요, 다들. 예, 뭐 노스페이스가 제일 흔한 패딩이었죠, 과거에. 예. 그런데 사실 노스페이스가 좀 비싸거든요. 뭐 지금도 비싸지만 이제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사실 예. 한 2000년 고무렵부터 이제 그걸 입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어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다 노스페이스 패딩을 교복 위에다가 입어요. 뭐 한 반 30명 중에 25명이 입고 나는 안 입는 뭐 한 5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속해 있는 산업의 기준, 그러니까 속해 있는 그 그룹, 반 학생들 기준과 비교해서 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벤치마크라는 게 반드시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라가는 게 뭐 무난하죠, 사실. 예. 다들 이렇게 하는구만.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 기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또 반면에 그냥 뭐 뭣도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참고를 하는 건 좋지만 예,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예,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수 과정에 대한 검토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약자로 CMMS라는 게 있는데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그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화 돼 있나 봐요. 이게 그 시설 관리를 하는 그 요령이나 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지붕은 몇 년마다 한번 갈고 뭐 배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뭐 배관은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보일러는 어떻고 뭐 이런 그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살면서 이제 집을 한번 사보고 또 팔아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사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뭐
뭐 보통 아파트니까 우리나라는 예. 아파트는 뭐 뻔하잖아요. 그냥 뭐 집 그냥 뭐 대충 한번 구조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집 구조도 안 보고 사요. 요즘에는 예. 뭐 그리고 이제 안에 이사할 때 가서 뭐 인테리어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 관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뭐 배선이나 이런 게 전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해주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주택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저도 주택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살 때 그 반드시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 검사. 이 집이 그 정말 그 주인이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 상태인가. 그래서 지붕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업자가 막 줘요. 뭐 여러 가지 서류를 거기 보면은 뭐 지붕의 상태는 어떻고 뭐 배선은 어떻고 보일러가 어떻고 쫙 있거든요. 한 뭐 한 세 페이지 돼요. 그걸 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그 배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스펙션 데이가 있어가지고 하루를 줘요. 시간을. 내가 이제 집을 사기 전에 마지막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집을 검사를 하는 시간을 줍니다.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업자를 불러요. 그 전문 그 집 검사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해요, 진짜. 뭐 보일러도 다 보고 뭐 배선 뭐 물이 잘 빠지나 뭐 이런 거 있죠. 습도는 잘 나오나 뭐 등등등 해서 뭐 잔디 상태는 어떤가 뭐 지붕은 어떤가 뭐 다 봅니다. 그 제가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아저씨가 하루 종일 하시는데 이제 끝날 때쯤 갔거든요. 한 저녁 4시쯤에.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뭐 나 그 연식에 비해서는 괜찮은 집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예, 다 이제 설명해 주면서 이러저러하고 뭐 이건 어떻고 저렇고 뭐 지붕은 뭐 이 부분이 약간 어떻고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체계화된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맨날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설도 그 그런 과정을 하나의 매뉴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예. 뭐 기본 유지 관리 뭐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뭐 바닥 관리. 바닥을 잘 관리해야죠. 뭐 이제 청소도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마루 바닥인 데는 이제 마루에 뭐 그 습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마루 바닥이 금방 뭐 썩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교체하려면 돈이 들고 이러니까 그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왁스칠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예. 뭐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뭐 물기가 묻어 있고 이러면은 그 또 썩을 수도 있고 특히 예. 굉장히 그 위생이나 뭐 환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통풍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시설 유지와 안전 관리 이거는 뭐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뭐 화재 예방 이런 것들과 연결되니까요. 예. 뭐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 건물 이 얘기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 거예요. 그 건물을 관리할 때 예전에는 뭐 그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환경이라는 거에 민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과거에는 진짜 너무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경제 개발이 오로지 그 지상 과제였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뭐 에너지를 그냥 마구 썼죠. 예.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그냥 환경은 돌아보지도 않고 마구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았잖아요.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큰 건물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중수도 이런 게 나왔죠. 중수도라는 게 이제 하수도와 상수도의 그 중간쯤에 있다 해서 중수도인데, 그러니까 한번 사용했던 물을 다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들은 그 변기에 서 이제 내리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한번 썼던 걸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 씻은 물 이런 거, 혹은 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글로 보내서 변기에서 물 내릴 때, 뭐 물 내릴 때 꼭 아주 깨끗한 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뭐 기분이 나쁜가? 하여튼간 예. 그냥 뭐 물로 쓸어내 버리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간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절약이 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큰 건물은 특히 예. 사실 저희 집
에서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욕조에서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엄마가요 물을 못 버리게 해요. 물을 이제 밑에 그 마개를 뽑아서 이제 물을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야 그거 변기에 물 내릴 때 쓰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걸 그렇게 해요 그냥 얼마나 아낀다고 그랬더니 야 임마 환경에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욕하고 그 물을 그냥 놔둬요 거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대야로 떠가지고 이렇게 그 변기에 붓고 이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광, 조명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연광이라는 게 그 집을 지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자연광을 중시하잖아요. 채광. 예.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채광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향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그 남향, 그렇죠?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은 제일 그 하루 종일 특히 낮 시간에 계속 해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동양으로 집을 지으면 어때요? 아침에 진짜 햇살이 정말 잘 비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막 정신이 번쩍 나요. 햇빛이 막 바로 비치니까. 예, 그 대신 저녁 때는 이제 해가 반대쪽에서 비치죠. 그 집이 서양에 있으면은 좀, 안 좋아요. 약간. 예, 특히 여름에 오후에 너무 덥고, 뭐 그런데 그 대신에 뭐 또 사람 취향에 따라서 해 지는 거를 좋아하고 오후에 햇빛이 비추는 걸 좋아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광을 잘 이용하면은 그래서 어, 이 조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그 설계를 할 때 집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을 잘 계산해서 뭐 집뿐만 아니라 시설을 지을 때 하면은 그걸로 아낄 수 있는 전기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어떤 향이 제일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걸 잘 고려해 볼 만해요. 그리고 조명은 이제 그 시설에 알맞는 조명을 써야죠. 밝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 수명, 그쵸? 수명도 중요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뭐 빛의 굴절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감안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실외에 있는 그 높은 데 달려 있는 그 전구 있잖아요. 그 경기장에 그 야간 경기할 때 쓰는 뭐 한 건물로 하면 15층 높이의 그 가끔 등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교체하기는 힘들잖아요. 왜냐면 사다리차나 이런 거를 동원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빌리는 값들도 든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꼭대기에 있는 전구가 너무 자주 단다.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건 너무 심했다.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마다 그 사다리차를 불러야 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명에 대한 비용으로.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지속 가능성. 영어로 sustainabilit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좀 길지만 자세히 보시면 sustain 앞에 sustain 더하기 그러니까 ability 뭐뭐 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라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죠. sustainability. sustain은 원래 이게 지탱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버티다, 지탱하다. 그래서 sustainability는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얘기니까 이제 이걸 한자로 지속 가능성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환경 이런 걸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서스테이너블한 뭐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경기장도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는 뭐 그냥 쓰레기 뭐 아무거나 막 버렸죠.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재활용 이게 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 그냥 쓰레기 뭐 등등등 해서 따로 버리게 하고 그것도 따로 수거해서 뭐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중수도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자연광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설계한다든가 또
조명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이제 감안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혹은 기존의 건물을 이제 그 유지 보수할 때, 예, 이거를 요즘에는 안 하면 안 돼요. 예, 요즘엔 대충 했다가는 크게 욕을 먹습니다. 예를 좀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읽기 자료가 나오네요, 먼저. 예, 저 이거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죠, 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두 번째 읽기 자료는, 예, 첫 번째 읽기 자료는 잔디에 관한 것이었죠. 예, 잔디가 망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고. 두 번째 읽기 자료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보셨겠죠, 이미? 예. 쪽지로 확인하시고요. 제가 올린 자료는 좀 길어요, 이번에는. 한 150페이지 되는데, 뭐 그걸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자료에 그 61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 한 15장을 읽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혹은 외국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하죠, 이번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설 중에 그 광명 스피돔, 이게 이제 경륜장이에요, 경륜. 그 자전거 경주하는 그 경륜장인 광명 스피돔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축구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울산, 등등 해서 이제 뭐 대전, 뭐 수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아무거나. 예.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전주 실내체육관, 즉 수영장, 예, 요 세 개를 이제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그래서 한 장짜리 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고서식으로 써도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뭐 하였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뭐뭐임, 뭐뭐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표를 정리해서 이 세 개 시설에서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예, 뭐 수도를 어떻게 하는지, 뭐 조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뭐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보기 좋게 한 장짜리 표로, 예,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숙제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야,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와. 뭐 이런 식으로 상사가 이제 뭐 부장님이 혹은 뭐 대리님이, 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장짜리를 표를 만들어서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의 입장에서 만들지 마시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드세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보는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지에 집중해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예. 물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보는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르면은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이건 뭐든지 다 그래요. 무슨 뭐 에세이도 그렇고 뭐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를 자기 맘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보기 좋게 써서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쵸? 자기소개서를 어? 자기가 막 얼마나 잘났는지를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나한테 뭐가 궁금할지를 생각하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쓰는 거고, 이 보고서는 이 보는 사람이 과연 이 세 개의 시설이 어떤 그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뭐 노력이나 방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보기 좋게 표를 만들어서, 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딱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예, 뭐 여러분한테 너무 제가 많은 시간을 뺏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예를 보고 뭐 마칠게요, 오늘.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Sustainable Stadiums 해가지고 이제 막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마이애미, 미국 남부에, 플로리다주 남부에 있는 마이애미에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어리나인데요. 예. 이게 그
NBA의 마이애미 히트의 홈구장이죠. 예. 마이애미 히트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2000년대 한 중반에 가서 예, 그 크리스 보쉬하고 드웨인 웨이드랑 뭉쳐서 예, 우승을 만들어낸 그런 팀이었죠. 예, 이제 떠났죠. 걔네들 다 이제 다 떠나고 이제 팀은 다시 이제 약해졌는데 보시다시피 뒤에 바다도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요. 마이애미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마이애미에 환상이 좀 많은데 예, 마이애미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저도 플로리다 살았지만 예, 마이애미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살기. 예. 놀러 가긴 좋죠. 놀러 가서 한 뭐 일주일 있다 오긴 좋은데 살기는 별로. 예. 하여튼 뭐 근데 이 경기장이 2000년쯤에 이제 지은 경기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축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장을 이제 뭐 유지보수하면서 굉장히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게 LEED라는 그 인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인데 어디에 대한 리더십이냐면 에너지와 환경 디자인에 관한 그 리더십이라는 거의 약자가 이제 LEED거든요. 예. 거기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2009년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건물의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소비하는지, 또 그 이제 그 배수나 이런 그 상하수도 시스템을 어떻게 그 환경에 친화적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제 또 뭐 배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음, 평가하는데 평가하는데 하여튼간 예, 그 심사하고 이제 인증하는데 이 시설을 이제 심사한 결과 특히 그 물 소비량이 다른 비슷한 시설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벤치마크에 비해서 17%나 적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칭찬을 하면서 이 인증을 받았어요. 2009년에 이 시설이. 예. 그래서 이런 노력들 뭐 좋죠. 예.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뭐 하는 게 좋죠. 뭐 별겁니까 뭐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고 또 다른 예가 이제 한 다른 경기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아틀란타 얘기를 자꾸 하네요. 지난번에도 애틀란타의 그 야구장 얘기를 했었죠. 지도 보면서. 이 경기장은 그 애틀란타에 새로 지은 그 돔구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또 팔컨 스테디움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기장은 명칭 사용권을 그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회사 있죠? 예. 그래서 머세이데스 벤츠 슈퍼돔이 아니죠. 이건 그냥 머세이데스 벤츠 돔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 슈퍼돔은 저기 뉴올리언즈고. 예. 근데 이제 이 경기장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친환경을 염두에 두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오죠. LEED 그 플래티늄 그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건물이 완공하기 전에 이제 그림이에요. 이건 지금 예, 조감도 같은 거고 보시면 여기 그 지붕이 약간 그 삼각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지붕이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평상시에는 열어놔요. 열어놓다가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은 닫고 뭐 조지아니까 그렇게 날씨가 춥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뭐 가끔 눈도 와요 여기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닫게 하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의 그 투명하죠. 그 외관이. 그래서 햇빛이 잘 들죠. 예. 햇빛이 잘 들면 어때요? 불을 따로 안 켜도 되고 특히 낮 시간에는 에너지가 절약이 많이 되겠죠. 예. 지금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에 불을 안 켜고 있거든요. 일부러 안 켰어요. 지금 이거 하려고. 예. 그런데 지금 햇빛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저쪽이 서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서양인 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후 시간이라 햇빛이 많이 비칩니다. 이렇게. 불도 안 켜도 환하죠.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이 경기장도. 근데 이제 이게 단점도 있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햇빛
햇빛이 잘 비쳐서 그 조명은 조도는 높은데 근데 이게 열 효율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요즘에 새로 지은 그 건물 중에 뭐 서울시청, 성남시청 이런 건물도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완전 통유리로 이렇게 바깥에 외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좀 멋있어요. 외관에서 보면은 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열효율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어때요? 이게 시청이나 이런 건물들은 에어컨이나 냉난방을 너무 세게 못 하잖아요. 눈치 보여서. 예. 그러니까 이 여름에 좀 고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 조명은 예, 확실히 이 도움이 되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여기가 어디 나오냐? 다음 장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그 사진은 아니고 건물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이에요. 이건 이제 영어는 이제 렌더링 이러는데 하여튼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사람의 크기가 보이죠. 이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규모를. 예. 이게 다 지금 바깥이 그 통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밖이 다 보이죠. 그리고 햇빛이 다 들어오죠, 거의. 예. 이런 식의 그 건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참 느낀 것 중에 이상한 게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은 남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남향 집이 없어요. 집을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동서향으로 많이 짓고 집을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 예전에 그 일하던 학교에서 북향이었거든요. 북향. 이게 복도가 있고 한쪽은 막혀 있으니까 이제 한쪽은 아예 햇빛이 안 들어오고 반대쪽 창문만 뻥 뚫려 있는데 이제 제 창문이 북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요. 햇빛이 거의 안 들고 하루 종일 햇빛이 진짜 하나도 안 들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너무 춥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게 햇빛이 직접 막 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하게 실내에. 그래서 막 사무실도 막 되게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막 불도 안 켜고 근데 그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여튼간 예. 그런데 이런 건물들 봤을 때 확실히 이건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채광이 좋게 하면 그래서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튼간 자세한 건 너무 문화에 깊이 관계가 돼서 뭐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과거에는 뭐 이제 그거를 아예 고려도 안 했고 뭐 이제 뭐 그래 뭐 환경까지 고려하면 더 좋지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상수죠 환경 문제가 애초에 건물을 지을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도 감안해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연효율을 높일 건지 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상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해서 최소한으로 그 물의 사용량을 줄일 건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뭐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뭐 오늘의 교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분이 사는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 쓰레기 재활용 다 하잖아요, 요즘에. 예. 예전에는 그냥 막 버렸어요. 그냥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기기 전에는 여러분은 뭐 그 저는 기억이 없겠지만 그때는 그냥 막 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를. 그럼 쓰레기차가 와서 치워가고 이랬는데 참 너무 옛날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어, 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과 판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 및 예산 그리고 법과 인적 자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아마 이제 그 뭐 시설 뭐라고 했죠? 시설 뭐 견학기인가 하여튼간 그 세 번째 숙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중간고사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시작하면은 그냥 교실에서 모여서
예, 보는 겁니다. 그쵸? 주로 뭐 객관식이나 뭐 단답형 이런 식으로 낼게요. 시험 문제는. 예. 그런데 만약에 뭐 그때도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면은 그때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을 낼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니 뭐 어떻게 시험을 보든 간에 제가 뭐 최소 2주 전에는 시험 문제를 내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그 읽기 자료 과제 그리고 그 스포츠 시설 그 견학기가 아닌데 뭐 뭐였더라 하여튼 그 과제 그 지금 일정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꼭. 예. 제가 다시 나눠드린 그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항상 보시고 뭐 벽에 붙여놓든지 아니면 수첩에 적어놓으시든지 해서 일정을 잘 확인하세요. 이제 더 이상 뭐 바꾸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대로 웬만하면 갈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대로 마치고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